시우가 태어난 뒤에도 저는 바로 캄보디아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도 아픈데 태어난 뒤에도 바로 아들을 보러 갈 수 없다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미 신훈이 혼자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날 한 번 마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없었고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원룸과 일터를 오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아빠가 됐는데도 아들을 안아보지 못했고 남편인데도 신훈 곁에 가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하루 같지 않았고 시간은 가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시우가 태어난 뒤 저는 사진으로 아이를 봤고 영상통화로 아이를 봤고 화면 너머로 신훈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본다는 건 직접 안아보는 거고 직접 품에 넣어보는 거고 직접 곁에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시우가 태어난 뒤에도 원룸에 혼자 돌아오면 그 방이 더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혼자만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신훈이 잠깐이라도 웃었던 자리, 같이 밥을 먹던 자리, 같이 누워있던 자리, 같이 미래를 이야기하던 자리,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정작 지금은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신훈과 시우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하루하루를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진 속 시우 얼굴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작은 얼굴, 작은 손, 작은 몸, 그걸 보고 있으면 기쁘기도 한데 더 미안해졌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아이를 안아보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아직도 이 가족 곁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 그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마침내 캄보디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계산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갈 수 있구나. 드디어 시우를 볼 수 있구나. 드디어 신훈 곁에 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끝까지 순순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로 갈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바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규정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면 바로 2주 동안 호텔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약 2,000달러였습니다. 그 돈은 그 당시 저에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냥 부담스럽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시우를 더 늦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신훈이 혼자 버틴 시간도 이미 길었고 저 역시 그리움과 미안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냥 통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을 줄이고 버티고 아끼고 겨우 만들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도 그때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에게 그건 신훈과 시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시우가 태어난 지 딱 100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처음 아들을 만나기까지 100일이 걸린 겁니다. 그 숫자가 지금도 제겐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100일은 아이에겐 빠른 시간일 수 있지만 아빠에겐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던 날 제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분명 기쁜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간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하는 미안함도 있었고 가자마자 바로 못 만난다는 현실도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에도 저는 바로 가족을 안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텔로 가서 2주 격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2주는 정말 길었습니다. 이미 100일을 기다렸는데 도착하고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까이 와 있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도 안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호텔 방 안은 예전의 한국 원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답답했습니다. 한국 원룸은 가족의 흔적이 남아있는 외로움이었다면 그 호텔은 가족이 코앞에 있는데도 못 만나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으면 멀어서 못 간다고 생각이라도 하지. 이제는 가까이 와 있는데도 문 하나 때문에 못 만난다는 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격리 기간 동안 계속 신훈과 연락했습니다. 사진도 보고 영상통화도 하고 시우 얼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화면으로는 보이는데 직접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우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저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격리 중에는 시간이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오고 밥을 먹고 또 기다리고 낮이 지나고 또 밤이 오고
그런데 마음은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시우를 안아보고 싶다. 신훈을 보고 싶다. 그 둘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격리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기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고 이상하게 겁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우를 처음 직접 만나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화면으로만 봤던 아이를 이제는 진짜로 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신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대에 혼자 올라야 했던 사람, 눈물 흘리며 너무 무섭다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제야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신훈과 시우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은 말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신훈과 시우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엔 기쁜 마음이 올라왔고, 그 다음엔 또다시 미안함과 안도감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시우를 처음 안아보는 그 순간 기쁘면서도 아팠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드디어 품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 순간이 100일이나 늦어졌을까? 그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신훈을 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날 기쁨 때문에만 운 게 아닙니다. 미안해서도 울었고, 그리워서도 울었고, 드디어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에도 울었습니다. 신훈도 울었고, 저도 울었고, 그 순간은 말보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가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고, 그냥 울고 있었고, 그냥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이 가족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다짐이 그날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시우를 품에 안고 있으니 그 전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왜 중요한지, 왜 내가 더 벌어야 하는지, 왜 더 강해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건 허세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실이었습니다. 시우와 신훈을 안고 있던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저희를 길게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다시 일해야 했고, 다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더 소중했고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우를 처음 만난 뒤 가족과 보낸 짧은 시간, 그리고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